저한테 와서 이제 원했던 게 뭐냐면 나는 그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을 때 보니까 수사 기록을 그러니까 그 공문들이 와 있었는데 총리실에서 경찰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공문들이 있었다. 그리고 경찰관이 그거를 쭉 보면서 조사를 했었고 일부러 나를 보라고 그러는다고 내가 느낄 정도로 자리를 상당 기간 비우면서 그걸 내가 볼 수 있게 됐다. 근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국무총리실이라고 써있는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분들한테 예를 들면 이분이 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희화 선생님이나 예를 들자면 서중석 선생님이나 박원순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하고 되게 잘 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씀도 하고 상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도자의 반응이 에이 사람아 그게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요게 이제 90%고요. 나머지 10%는 요새 그런 일이 한두 가지냐. 네가 뭐 얘기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게 당신이한테 어떻게든 좀 내가 그런 실제로 총리실에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걸 내가 기록을 봤었으니 그 문건만 확보를 해달라. 나는 이걸 가지고 세상에 알려지는 것도 두렵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그때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때거든요.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도 지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단지 내가 내 주변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가까운 분들로부터 미친놈 취급을 당하는 상황 요거만 내가 벗어나도 살겠다. 그러니까 그 문건만 확보를 해줘도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보십시오 여기 총리실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내가 미친놈 취급 안 당할 거 아니냐. 이게 이분의 호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헌법소원을 떠올리게 됐고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기록을 확보하게 됐는데 딱 받아보니까 첫 페이지부터 국무총리실이라고 딱 써있는 공문이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세상에 이게 국무총리실장의 이름으로 동작경찰서장한테 직접 지시하는 공문이 갔습니다. 공직생활 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뭐 어디 가서 저기 하는 게 소위 그 인간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신 분들이 볼 때 가장 큰 꼴값을 떠는 게 그 자리 서로 이렇게 어디 데려다 놓으면 몇 명 몰아다 놓으면 서로 안 앉고 막 눈치 보거든요. 서로 이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뭐 낮은 사람들은 혹시 저기 윗사람보다 자기가 상석에 앉아가지고 뭐 심기를 거슬려서 나중에 찍히는 일 없어 이런 거 걱정하고 그런 거 되게 따지는데 그리고 공문을 보낼 때도 예를 들어서 장관급의 사람이 어떤 다른 부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낼 때는 반드시 장관한테 보내거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청장 이름으로 바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총리실에서 그런 어떤 지시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원칙은 요즘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앞으로 보내거나 경찰을 관할하니까 아니면 경찰청장한테 지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걸 하게 했어야 되는데 4급짜리 서장 앞으로 직접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걸 받는 경찰서장은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국무총리 이름의 공문이 자기를 지목해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를. 근데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총리실에 몇 달 동안 아주 철저하게 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사실들을 자기들 다 정리를 해놓고 적용해야 되는 법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수사 이런 걸 다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너네들은 하여튼 빨리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 해서 보내주는 거니까 빨리 확인해서 보고만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는데 와 이거는 정말 살이 떨려가지고요. 야 이거는 이제는 이 땅에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어떤 그 헌법이나 법률을 의식하고 약간의 두려움, 그 다음에 법치주의에 대한 약간의 인식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공문을 안 만드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내는 순간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지금 와서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세상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걸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냈다는 걸 제가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구나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깥으로 공개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냐고 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과정에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나는데요. 당시에 담당했던 경찰관이 경찰대학 출신의 경위였는데 이 친구가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총리실에서 지시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물어보는 것이
계속 이제 뭔가 그런 식의 어떤 은밀한 지시를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이 경찰이니까 이게 위법이 될 수 있는 흔적을 안 남기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와 그런 거에 비춰보자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질문을 하면서 계속 총리실이 와서 뭘 달라고 하던가요? 총리실 직원들이 몇 명이 왔었나요? 총리실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이게 총리실이 계속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뭔가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뭐 이게 알려지면 이 사람한테 큰 타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그 담당 경찰관이 언론사에서 취재가 처음 시작되니까 딱 전화를 하고 첫 번째 딱 하는 말이, 아, 제가 이거 문제 될 줄 알았습니다. 첫 번째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 나름대로의 양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대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총리실이 어떻게 했습니다, 총리실이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계속 하고요. 이만큼의 기록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의견서를 씁니다. 경찰도 이제 결정문을 써야 되는 의견서를 쓰면서, 경찰이 되게 그거를 뭐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한두 장으로 많은데 이 사람이 한 4~5장짜리 의견서를 A4지에 썼는데, 그간에 이 김종인 씨가 당한 피해를 쫙 썼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정리를 해서. 총리실 직원들이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다 뺏기고 지금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래가지고 뒷말미에 보면은 지금 뭐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뭐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뭐 모욕했다고 하지만, 이 동영상은 수백만 명이 본 것이고 그걸 만든 사람도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 사람 다른 사람은 몇백만 명인데 아무도 지금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입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사정결 무혐의 의견으로 결정문을 썼습니다. 그 경찰관이.